네, 지금부터 오늘은 수컷 생식기 계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컷 생식기 계통은 메일 리프락티브 시스템. 먼저 구성을 보게 되면은 생식 세포를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고네드라고 합니다. 고네드.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뭐 성샘 뭐 이렇게 부르는데 고네드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장기가 뭐가 있냐면 테스티스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티스라고 쓴 거는 복수입니다. 복수고, 그 다음에 이 고네드에서 만들어진 그 생식 세포를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생식 세포를 운반하는 트랙을 우리가 제니탈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에피디다이무스하고 그 다음에 덕터스 디퍼런스. 자, 덕터스 디퍼런스까지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게 요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생식샘의, 그러니까 생식기 계통에 해당하는 제니탈 트랙은 덕터스 디퍼런스까지 두 가지가 제니탈 트랙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네드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어떤 활성이나 또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그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분비샘들이 있습니다. 그 분비샘을 우리가 액세서리 제니탈 글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물에 따라서, 근데 개에서는 프로스테이트만 나타납니다. 전립腺이라고 하는 것만.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관으로서, 교미를 위한 생식기관으로서 피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뇨기 계통에 해당하지만 이 생식기 계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일 유레스라가 이 메일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부속이라기보다는 관련된 기관으로서 뭐가 있냐면 스크로텀이 있습니다. 음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자, 이게 테스티스고요. 테스티스에서 뭐 수컷이니까 정자가 만들어지겠죠. 스펌이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스펌이 이쪽으로 통해서, 이게 에피디다이무스입니다. 여기는 거의 관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관으로 된 것들이 연결돼서 에피디다이무스로 연결된 다음에 체내로 들어가게 되겠죠. 곡강 안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테스티스하고 에피디다이무스는 몸 밖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 밖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배, 복강, 어브도미널 캐비티 밖에 위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시 이게 위치하고 있다가 여기서 정자가 만들어지면 그 정자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연결시켜주는, 정자를 배 안으로 전달시켜주는 요 관을 덕터스 디퍼런스라고 하고, 뭐 이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디퍼런트 덕트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곳이 이제 요도로 연결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방광이 되겠죠. 방광이고, 방광에서 나오는, 방광으로 연결되는 게 요도니까 유레스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외로, 유레스라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이 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덕터스 디퍼런스가 요도로 연결되는, 유레스라로 연결되는 그 부위에 부속 생식샘이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악세리 제니탈 글랜드에 해당하는 프로스테이트가 여기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플레이터리 올간으로서는 이게 피너스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피너스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메일 유레스라는 그 피너스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로tum은 이제 이게 몸 밖에 있는 구조다 보니까 요 에피디다이무스하고 테스티스를 싸고 있는 피부 주머니, 일종의 피부 주머니를 스크로tum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실제 이건 실물을 나타낸 그림이죠. 테스티스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캐피탈 익스트리미티, 그 다음에 카우달 익스트리미티, 이렇게 나눕니다. 뭐 캐피탈이나 또는 뭐 크레니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앞쪽 부분, 그 다음에 뒤쪽 부분,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트럴 서페이스, 미디얼 서페이스는 뭐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테스티스의 등 쪽, 여기까지가 테스티스고,
이 테스티스의 등 쪽 부분에 에피디다이무스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디다이무스하고 다 닿아 있는 면을 에피디다이멀 마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반대편이죠. 이쪽에 아무것도 안 닿아 있는 부분을 프리 마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인터널, 테스티스의 인터널 쪽에 보게 되면 뭐 조직학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니카 알부지니아는 뭐냐면 테스티스를 바짝 싸고 있는 그 질긴 막을 튜니카 알부지니아라고 합니다. 알부지니아라는 말은 흰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백색막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티스는 septum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결합, 이 알부지니아에서 유래한 그 결합주익들이 이 테스티스를 엽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작은 엽들로. 그래서 그 엽으로 나누는 걸 septum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septum에 의해서 나눠진 엽들을 보통 우리가 롭이라고 부르는데, 이 테스티스에서는 롭보다는 좀 규모가 작다고 해가지고 로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로블스 오브 테스티스라고 부르게 되고, 이 로뷸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은 어떤 게 있냐면 convoluted seminiferous tubule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 테스티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실질 장기로는 나눕니다. 메젠카이멀 올간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활로 올간하고 그러니까 유광 장기하고 실질 장기하고 차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이 꽉 차 있는 장기인데 그 속을 꽉 채우고 있는 구성 성분은 실제로는 튜브로 되어 있습니다. 다 관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가느다란 관들이, 꼬불꼬불하게 연결된 관들이 밀착해서 압축되고 컴팩트하게 이렇게 하나의 장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튜블 사이사이에 인터스티셜 셀이라고 하는 세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뷸를 구성하는 거는 고불고불한 convoluted seminiferous tube라고, 그 다음에 interstitial cell이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로뷸에서 이 convoluted seminiferous tube에서, 튜블이니까 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겠죠. 관이니까 그 관의 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생식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스펌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관을 통해, 이 컨볼루티드 관을 통해 갖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개의 로뷸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로뷸로부터 나오는 이 정자를 배출하는 관들이 이제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그 관을 우리가 스트레이티드 세니페러스 튜블이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오게 되면 이것들이 대부분 다 중심부로 모이게 돼 있어요. 테스티스의 중심부로. 그러면 이 그 스트레이티드 세미페러스 튜블들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망이 형성이 됩니다. 관으로 된 망이. 그래서 그 망을 레떼 테스티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또 망을 형성해요. 관으로 형성된 망을 레떼 테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들이 이제 그 레떼 테스티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쭉 연결돼 가지고 이제 테스티스를 떠나게 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나가서 형성되는 장기가 에피디다이머스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소의 고환입니다. 이 그림을 잘못 올려놨는데 아까 그 보통 개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지면하고 호라이전탈하게 이런 방향으로 테스티스가 존재하는데, 소는 특이하게도 버티컬하게, 롱 엑시스가 버티컬한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의 고환을 예,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메디아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아스티넘 테스티스. 우리가 그 메디아스템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었죠? 기억 한번 해보세요. 퀴즈 하나입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 테스티스의 가운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떼 테스티스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메디아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 부분을. 그래서 고환
종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eptum은 우리가 중격이라고 번역을 하고 mediastinum은 종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의 실질 파렌키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convoluted seminiferous tube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주 가느다란 꾸불꾸불한 관들, 요 관들을 말씀드리는데 이 관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 벽의 상피를 우리가 스포마토제네틱 에피텔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상피를 형성하고 있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강 쪽에 향하고 있는 상피들. 그래서 거기에는 스포마토제닉 셀하고 그다음에 서포팅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포팅 셀을 우리가 설톨리 셀이라고도 불러요. 설톨리 셀. 그래서 스포마토제네틱 셀, 그다음에 서포팅 셀 이렇게 있고 이 컨볼루티드 튜블이 연결이 되면 여기서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떼 테스티스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그래서 스트레이트 세미페러스 튜블이 레떼 테스티스 형성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스티티움 오브 테스티스는 뭐냐면 이 로뷸과 로뷸 사이에 거기를 우리가 인터스티티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로뷸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로뷸들이 단면을 보게 되면 세미페러스 튜블이 있으면서 여기 하나 이제 그 septum에 갖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로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컨볼루티드 세미페러스 튜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전체가 요 세미페러스 튜블 몇 개가 모이게 되면 요게 뭐가 되냐면 로뷸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이 인터스티티움에 있는 셀, 인터스티셜 또는 엔도크라인 셀, 인터스티셜 엔도크라인 셀이라고도 하고 그냥 인터스티셜 셀이라고 하는데 요건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레이딕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이딕 셀. 그래서 이 세포들은 어디 있냐면 이 컨볼루티드 세미니페러스 튜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세포들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세포들. 요것들이 뭐냐면 요게 되는 거죠. 인터스티셜 엔도크라인 셀이 되는 거고, 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서포팅 셀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로뷸 안에 이 로뷸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들이 이렇게 있겠죠. 상피를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들은 대부분 뭐냐면 스포마토제닉 셀, 즉 뭘 만드는 거냐면 정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층으로 쌓여가지고. 그런데 이 정자를 만들어주는 세포들 사이사이에 이 서포팅 셀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포팅 셀을 뭐라고 하냐면 설톨리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들을. 그러니까 위치가 서로 다르죠. 인터스티셜 셀하고 이 서포팅 셀하고는. 나중에 이제 이 벽을 구성한 대다수의 세포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스포마토제닉 셀들이고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 정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에. 그럼 요 내강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어딜 통해서 스트레이티드 세미니페러스 튜브를 통해서 나와 가지고 레떼 테스트를 형성한 다음에 나중에 이 테스티스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인터스티셜 셀에서는 특별한 기능을 하나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 스콧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읽었으면 되죠. 스콧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테스티스의 사이즈하고 로케이션을 좀 보게 되면 웨이트는 뭐 이 정도 되고요. 근데 로케이션은 어디 있냐면 between thigh, caudal to inguinal region. 이제 뭐 대충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direction of long axi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라이전탈하다. 이렇게 호라이전탈한 그런 방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디다이머스를 봅시다. 에피디다이머스는 부고환이라고 합니다. 에피디다이머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이제 테스티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도살 쪽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하나의 관으로 된 관인데 막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헤드 오브 에피더미스, 바디, 테일 이렇게 나누고요. 근데 이 헤드 쪽에는 뭐가 있냐면 efferent ducts of testis 해갖고 아까 요 그림에서 봤던 요 앞슬라이드에서 봤던 걸 보면은 이 레테 테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레테 테스트를 형성한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고환을 떠나게 되죠. 떠날 때 이 떠난 관들이 여러 개 나오게 됩니다. 그 여러 개 나오는 요 관들을 뭐라고 하냐면 6번으로 표시되어 있죠. 요거를 efferent ducts of testis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환을 떠나는 관이다. 수출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출관들이 모여가지고 점점점 융합이 돼서 하나의 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나게 돼요. 그럼 요게 이제 이 전체가 부고환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게 어디서 형성되냐면 요 부분. 요 고환에서 떠나는 고환 수출관들이 모이는 부분을 헤드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헤드에 고환으로 떠나는 이프란트 덕트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의 관이 돼갖고 덕트 오브 에피다이미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에피디다이무스를 이제 고정시켜주는 두 개 정도의 인대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퍼 리가멘트 오브 테스티스, 그 다음에 리가멘트 오브 테일 오브 에피다이무스 이런 것들이 부고환을 고환에 붙여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부고환의 위치는 dorsal lateral surface of testis. 뭔지 알겠죠? 예, 이렇게 위치한다. 자, 그다음에 스크로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은 원래 그 복강 안에서 발생할 때는 복강 안에서 만들어졌다가 이게 출생을 전후해서 뭐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는데 빠져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고환을 둘러싸는 피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 주머니를 우리가 스크로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크로텀을 보게 되면은 그 겹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바깥쪽은 스킨이 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배 안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슬릿이 하나 쫙 형성이 돼 갖고 쫙 열리면서 고환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 벽을 밀고 나갑니다. 그냥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 배 벽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이 있었죠. 다 배웠습니다. 뭐뭐 있는지.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고 패시아도 있고 뭐 복막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싸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밀도는 낮아지겠죠. 이게 쭉 내려가게 되니까 배벽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스킨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근육이나 근막들이 같이 지나가면서 이 벽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들이 약간씩 그 배에 있었던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스킨 부분을 보면은 스크로탈 라페는 뭐냐면 스킨이 이제 양쪽에서 가운데서 만나는 부분이죠. 요 가운데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스포마틱 파시아는 뭐냐면은 이게 쭉 나오면서 스펌을 싸게 되는 스펌이 아니죠. 테스티스를 싸게 되는 그 막을 우리가 스포마틱 파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파시아가 어디서 유래하는 거냐면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파시아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살리스 파시아. 요거는 같은 이름의 근육들이 배에 있었습니다. 익스터널 어브도미널 오블리크 머슬, 그 다음에 트랜스버서스 어브도미니스 머슬. 그 머슬들을 싸고 머슬과 관계 있는 파시아들이 같이 밀려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나오고 그 다음에 파레탈 버자이널 튜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스크로텀이 나오면서 복벽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복벽이라고 치면은 이쪽은 스킨일 거고요. 이쪽이 배 안이고 그러면 요 안을 싸고 있는 막은 우리가 페리토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크로텀이 여기 있어. 테스티스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싸고 나가면서 요 복막 페리토늄의 일부도 같이 싸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요 페리토늄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리토늄 중에서 이제 벽을 구성하는 이 고환이 배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리토늄에 쌓여져 있겠죠. 그럼 그건 우리가 배 안에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르랬죠? 벽을 싸고 있는 거는 파라에탈 페리토늄이라고 불렀고 그 안에 장기를 싸고 있는 거는 비세랄 페리토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개가 이렇게 나가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스크로텀이라고 하는 거는 고환을 싸고 있는 벽이니까 이 벽의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부분, 즉 페리토니움에서 유래한 요 막을 파라에탈 버자이널 튜닉이라고 하고, 요거의 오리진은 페리토니움 중에서도 이 벽을 싸고 있던 파라에탈 페리토니움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스크로tum 같은 경우에는 요 페리토니움 복강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 복막만, 다른 건 다 치우고 복막만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스크로tum에 아직 남아있는 복막의 잔존물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버자이널 튜닉이라고 부릅니다. 수컷에서는. 버자이널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거, 요거는 암컷에서, 피메일에서는 버자이널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수컷에서는 특히 버자이널 튜닉이라고, 막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왜 그러냐면 스크로텀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실질 장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암컷에서는, 피메일에서는 버자이널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게 왜 부르냐면 암컷도 마찬가지로 그 복강 안에 있던 일부 구조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그 메일처럼 이런 테스티스 같은 어떤 실질 장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자궁이나 또는 난소를 매달고 있는 그 복막의 일부가 빠져나오게 돼요. 복막의 일부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 실체가 이렇게 중요하지, 뭐라 그럴까, 실체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암컷에서는 요 복막을 인대가 리가멘트, 장관막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이 복막을 그냥 버자이널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수컷에서 이 버자이널 튜닉은 복막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라에탈 레이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세랄 레이아가 있다. 그렇죠. 아까 그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테스티스를 직접 싸고 있던 복막하고 그 다음에 벽을 구성하고 있던 복막이 같이 나오게 돼가지고, 벽을 구성하고 있던 복막은 이거를 파라에탈 레이아 또는 파라에탈 버자이널 튜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테스티스를 싸고 있던 복막은 비세랄 페리토니움인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세랄 버자이널 튜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나오는 구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쭉 빠져나오니까 여기는 나중에 메꿔지겠죠. 이렇게 나온 흔적은 메꿔지지만 어쨌든 요게 나중에 뭐가 요 빠져나온 흔적은 뭐로 채워지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생식기 계통의 그 구성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요게 이 팔뚝이 뭐가 되냐면, 뭐 굵긴 하지만 여기 뭐가 되냐면 덕터스 디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싸고 있는 이제 흔적이 남아 있겠죠. 그 흔적을 우리가 버자이널 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졌네. 달토스 튜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고환이 이렇게 그 테스티스가 빠져나오면서 이 복벽을 구성하고 있던 근육들이 그 뭐죠? 이제 얇아지겠죠. 쭉 빠져나왔으니까 두툼하지가 않고 빠져나오면서 근막하고 섞인 근육섬유하고 근막이 섞인 부분을 우리가 달토스 파시아라고 합니다. 또는 달토스 튜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달토스 파시아보다는 달토스 튜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덕터스 디퍼런스는 퍼니큘러 파트하고 펠빅 파트로 나누게 됩니다. 덕터스 디퍼런스. 퍼니큘러 파트는 어디서부터냐 하면 테일 오브 에피더미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쪽이 헤드였죠. 이쪽이 헤드에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부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고환 수출관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관으로 형성된다. 꾸불꾸불한 관으로 형성된 다음에 부관을 떠나갖고 이제 저렇게 해서 여기서 가네요. 덕터스 디퍼런스가 돼갖고 복강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하면은 버자이널 링까지, 즉 복강으로 들어가는 주머니까지, 그 흔적 있죠. 아까 얘기했던 흔적까지 여기를 퍼니큘러 파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퍼니큘러 파트라고 부르고, 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부분부터는 펠빅 파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펠빅 파트가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유레스라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
요 유레스라고 연결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유레스랄 콜리큘러스. 유레스라에 있는 유레스랄 콜리큘러스에 거기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연결이 된다. 주로 이제 덕터스 디퍼런스가 유레스라고 연결되는 부분은 주변에는 프로스테이트가 이렇게 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은 앰플러 오브 덕터스 디퍼런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어디냐면 이 덕터스 디퍼런스가 아까 맨 앞에 그림에 그 흔적이 좀 있었습니다. 덕터스 디퍼런스가 유레스라로 들어가기 전 입구가 들어가기 전에 약간 부풀어 오른 부분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앰플러 오브 덕터스 디퍼런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마틱 코드를 한번 봅시다. 스포마틱 코드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테스티스에서 만들어진 그 스펌이 에피디다이머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덕터스 디퍼런스를 통해서 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피너스를 통해 유레스라를 통해서 피너스를 속에 통과해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 스포마틱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덕터스 디퍼런스와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테스티스 이쪽 부분도 뭐 스크로툼도 스크로툼 안에 들어가 있는 테스티스라든지 에피다이머스도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신경도 분포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 혈관과 신경들이 출입하는 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다발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덕터스 디퍼런스와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서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도 혈관 신경이 분포했겠죠. 여기에 그것들을 같이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일로.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다발을 형성했을 때 그거를 스포마틱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스포마틱 코드 안에는 덕터스 디퍼런스, 림프 베셀, 그 다음에 테스티큘라 에러리언 베인, 그 다음에 뭐 덕터스 디퍼런스에 분포하는 에러리언 베인 이런 것들이 있고 요것들을 싸고 있는 막 그거를 비세랄 버자이널 튜닉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기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갖고 스포마틱 코드라고 합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좀 더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이제 이게 스크로툼입니다. 스크로툼 바깥쪽에 요 7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버자이널 아니구나. 크레메스터 머슬이라고 뒤에 나올 겁니다. 크레메스터 머슬. 그다음 이거보다 바깥쪽에 있는 게 달토스 튜닉이고요. 그 안쪽 층에 있는 근육층을 크레메스터 머슬이라고 부르고 뭐 튜닉만 얘기를 합시다. 튜닉은 이게 비세랄 튜닉이 되는 거예요. 비세랄 튜닉, 파라이탈 튜닉. 파라이탈 버자이널 튜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말려가지고 이제 이 장기라기보다는 덕터스 디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덕터스 디퍼런스네요. 덕터스 디퍼런스나 또는 에러리 이런 것들을 싸고 있는 막들을 우리가 비세랄 버자이널 튜닉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가상적이지만 여기에는 캐비티가 형성이 되겠죠. 벽에 있는 부분하고 안에 장기를 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버자이널 캐비티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인기날 커넬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그 테스티스가 이렇게 해서 복강 안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복벽이 되겠죠, 이 전체가. 이 복벽이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럴까요? 두께가 좀 있습니다. 배 만져보세요. 두께가 있죠, 그렇죠? 두께가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 통과했을 때, 여기를 통과했을 때 요만큼의 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관을 인기날 커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냐 하면, 자,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어브도미널 캐비티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브도미널 캐비티서부터 시작해갖고 나와가지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겠죠. 여기. 이게 복벽이고, 이만큼이 이게 복벽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안쪽 구멍서부터 요 바깥 구멍까지를 요 사이를 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사이를 관. 다시 여러분 딥 인기날 링이 있고 여기 슈퍼피셜 인기날 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거 물론 이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게 뭐
구멍이 뼈에서 봤던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가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인기날 커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벽을 통과하는 부분. 그래서 딥 인기날 링은 어디냐 하면 배 쪽에, 복강 안쪽에 트랜스버스 파시아 쪽에 있다 그러고, 슈퍼피셜 인기날 링은 에포니로시스 오브 이스터나 오브 더 오리크 머슬, 그렇죠?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암컷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버자이널 프로세스, 이걸 버자이널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그랬죠? 빠져나오는 거. 버자이널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주로 지방 쌓여져 있고, 수컷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자이널 링이라고 부르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책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기날 커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인기날 관 속에. 여기 인기날 커넬입니다. 여기까지가. 요 사이를 뭐가 구성하고 있느냐? 어떤 것들이. 그래서 이 안에 메일은 여기에 버자이널 튜닉, 플러스 이건 복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에 스포마틱 코드 또는 라운드 리가멘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뭐 익스터널 퓨덴달 에러리안 베인, 제니터 페모랄 베인, 뭐 너브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벽을 보시면은 파라이탈 페리토니움부터 시작해서 트랜스버스, 뭐 페이시아들, 근육층 쭉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참조해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